브랜드가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되게 잘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되느냐. 물론 처음에는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로 굳어가는 그런 모습이, 안녕하세요. 자전거생활 최용석 기자입니다. 어느새 2022년이 도래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다음 시즌을 꾸려나갈 플래그십, 그러니까 기한 모델들을 다 내놔서 그 라인업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기함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간단하게 품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성능, 무게, 뭐 에어로다이내믹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디자인에 중점을 맞춰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디자인이란 워낙 개인차가 많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만큼 오늘 영상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주 다분히 반영된 영상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모아놓은 자전거가 총 여기 보시면은 31개가 돼 있습니다. 31개가 돼 있는데 이 중에 뭐 브랜드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한 브랜드에서 2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랜덤입니다. 네, 가장 먼저 보실 프레임은 팩터의 오스트로 VAM입니다. VAM, 이게 사실 O2에서 먼저 나왔던 명칭이에요. VAM, 이게 이태리어로 벨로시타 어센시날레 미디아 이래갖고 평균 속도 상승, 그런 의미예요. 저는 처음에 VAM 하면은 이제 O2에서만 나와서 이제 가벼움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VAM이란 이제 팩터의 최상급 라인업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죠. 일단은 형태적으로는 그냥 전형적인 에어로바이크 형태를 하고 있어요. 뭐 직진성이 강조된 그런 형태고, 탑 튜브나 시트 스테이, 체인 스테이 모두 다 직진이, 튜빙이 직진이 가미된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프레임에 이런 카본결 처리, 카본결이 드러나게 이제 디자인이 돼서 그 위에 이제 클리어를 올린 그런 디자인이 사실 카본 바이크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멋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단 이제 좀 아쉬운 게 여기 팩터 데칼, 여기 되게 눈길이 많이 가죠. 근데 여기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도 너무 화려하고 여기도 너무 화려하고 여기도 너무 화려해요. 여기 한 군데만 좀 집중하면은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태적으로는 이제 에어로바이크의 이제 전형적인 형태이면서도 그 안에서 팩터의 느낌을 잘 살려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팩터는 저는 사실 이제 팩터 1, 과거에 에어로바이크였던 팩터 1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특히나 이 다운 튜브가 두 갈래로 이제 갈라져 있는 트윈 베일 다운 튜브라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제작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팩터 하면은 이제 블랙 잉크 파츠가 유명하죠. 블랙 핸들바나 뭐 휠셋 이런 거가 다 이제 블랙 잉크 파츠가 자체 브랜드인데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자전거에 갖다 껴도 괜찮은 성능을 내준다는 소리가 좀 많이 있어요. 외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궁금한데 써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써보신 분들은 다 평가가 좋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795 블레이드 RS 나왔네요. 룩 79 하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드림카로 생각하던 그런 자전거였죠. 탑튜브에서 스템까지 쭉 뻗은 일직선 디자인에, 그리고 뭐 상징적이었던 약간 몬드리안 컬러, 그런 게 되게 유명했는데 저도 이거 타요. 제 자전거가 이게 룩 79 블레이드인데,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은 에어로바이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삼각과 뒷삼각에 약간 좁은 뒷삼각으로 뭐 힘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뭐 직진성이 가미돼서 뭐 그런 에어로바이크가 갖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쫓지 않고 자기들만의 디자인을 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는 좋아하는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사실 룩이 인기가 옛날 같지 않죠. 그래갖고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요. 21년식부터는 무게도 많이 감소했대요. 무게도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고, 일단 이게 샴페인 골드라 그러나요? 이게 여기서 샴페인 골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트렌드를 쫓는 이 컬러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인 데칼 디자인도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서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 들어간, 요렇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섬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왜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좀 디자인을 좀 해치는 요소 같고, 요런 데칼은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단점이, 여기 보면 스템 보시면은 일체형도 아니고 풀 인터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애매한 뭐 세미 인터널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케이블이 나와서 핸들바 여기까지는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뭐 에어로 핸들바와 이제 동일한 성능을 내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오게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전거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조그맣게 뚫어갖고 풀 인터널로 만들어서 타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프레임이죠. 다음으로는 캐논데일 슈퍼6 에보인데요. 기왕 사진을 제가 못 구해서 지금 라이벌 달린 거를 가져왔습니다. 캐논데일은 이제 되게 전통적인 프레임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온 브랜드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다 이제 인터널 케이블 루팅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막 익스터널을 고집을 했었고, 수평 탑 튜브에 거기서부터 체인 스테이가 시트 스테이가 쫙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로드바이크의 프레임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고수하면서 야, 그게 최고다 이렇게 강조하던 브랜드였어요, 캐논데일은. 그런데 어느 순간 에어로바이크인 그 시스템 6를 내놓고 슈퍼6 에보까지 건드리면서 이렇게 된 거죠. 뭐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좀 약간 그거를 자기들만의 색깔을 좀 녹여내면서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되게 큰 브랜드예요. 지금 이 캐논데일 이 슈퍼6 에보라는 과거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뭔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지금 자기들만의 색깔도 없고 그런 프레임 디자인이 돼서 되게 아쉽습니다. 뭐 성능적으로는 무게도 괜찮고 뭐 페달링 강성도 좋고 뭐 이런 뭐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이제 실망스러운 안타까운 변화인 거죠. 그 캐논데일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색깔을 너무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이제 생소하시죠? BH예요, BH. BH 뭐 옛날에 BH 쿼츠 모델이 이제 입문급 울테그라 105급에서 입문 카본용 수입 자전거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자전거가 있습니다. BH 쿼츠라고. 지금은 국내에서 되게 보기 힘든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델은 이제 BH의 에어로 라이트라는 모델이에요. 전형적인 에어로 바이크예요. 딱 봐도 그냥 에어로 바이크인데, 이거는 또 에어로 바이크면서도 BH 자기들만의 개성이 좀 많이 묻어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인상에 높은 점수를 되게 주고 싶고요. 일단 보시면은 뭐 포크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원래 이렇게 확 꺾이는 게, 이게 이번에 바쏘 디아마트 SV 새로 나온 거 있는데 그것도 약간 이 비슷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 탑 튜브도 슬로핑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데칼을 또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곧게 빼면서 약간 이렇게 탑 튜브처럼 직진성을 강조한 그런 느낌도 주고요. 뒷삼각은 뭐 에어로바이크인 만큼 되게 좁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심마스트 디자인도 여기서 바로 시트포스트가 삽입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와갖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큰 디테일이 되네요. 일단은 국내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브랜드인 만큼 저는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내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BH는 과거에는 이제 G6, G7, G8 뭐 이런 식으로 기암 라인업을 냈었는데, 이제는 그 에어로라이트 요거 하나로 좀 통일해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전체적으로 괜찮은 느낌입니다. 도그마 F 모델이에요. 이거 말 조심해야겠죠, 제가. 이거는 사실 디자인 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워낙에 정점을 찍은 프레임이고, 그 정점의 성적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성능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서도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독특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온다 포크라고 해요. 이 포크, 휘어져 있는 포크, 이거 피나렐로만의 기술인데, 요런 이제 피나렐로의 아이덴티티가 잘 녹아 있고요. 그게 또 시트 스테이에도 약간 이렇게 적용이 됐고, 다운 튜브에도 뭔가 이제 물통 케이지 부분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근육질의 형상을 좀 연상시킨다 그래야 될까요?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인데, 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도그마가 가장 절정이었던 때는 F8, F8이라고 생각해요. F8 그때가 정말 제가 그때 디자인이 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인데, 그때가 그랬는데 F8 이후에 F10, F12 그리고 이번에 F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씩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 약간 누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이거는 정말 좋은 자전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 취향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프로 선수나 뭐 동호인들 불문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프레임이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 또 기가 막히게 도그마 바로 다음에 C64가 나와버리네요. 콜라고의 C64. 개인적으로 도그마랑 C64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C64를 택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클래식 바이크 때부터 약간 이어지던 그런 러그드 프레임의 유산을 아주 모던하게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프레임 자체가 너무 멋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클래식한 멋을 유지하면서 기술적으로 현대적인 트렌드를 잘 쫓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콜라보가 가는 그런 네임 밸류나 명성을 계속 이렇게 잘 유지를 해가고 있는 그런 자전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C64가 실제 경기에서는 잘 운영되지는 않아요. V3R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이미 뚜르드 프랑스에서도 지난번에 좀 좋은 성적을 내준 바 있고, 그래서 이거를 퍼포먼스로 콜라보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V3R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C64는 C64만의 감성이 아주 대단한 거죠. 이 클래식과 모던이 공존하는 이 디자인은 콜라보만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은 선뜻 이제 구매를 한다는 거는 좀 망설일 것 같아요. 이 클래식한 뭐 이런 콜라보만의 멋은 콜라보만의 멋으로 남겨두고 제가 딱 한 대를 골라야 된다면은 콜라보를 선택할 만한 금액이면은 다른 선택지를 고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좀 약간 클래식보다는 신기술을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다음으로는 라피에르의 에어코드 신형 모델인데, 이거 공개된 지는 사실 좀 됐죠. 인터넷상에 이제 국내에서 타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보긴 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약간 프랑스 자전거를 좋아하나?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룩 79 블레이드 RS 좋아했던 이유랑 이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형적인 에어로 바이크의 그 형태를 따라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디자인을 했다, 뭐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 디테일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 심마스트 디자인, 그리고 특히나 이 헤드 튜브부터 헤드셋, 스템까지 이 디자인이 굉장히 일체감이 좋아요. 프레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거예요. 요새 아무리 일체형 핸들바를 쓰고 뭐 풀 인터널 케이블링을 해도 여기가 되게 이상하고 못생긴 자전거들이 많아요. 근데 라피에르의 요 부분, 요 이렇게 조향부의 이 깔끔함은 진짜 제가 오늘 본 프레임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색 조합이 빨간색과 블랙의 조합인데, 사실 여기도 자세히 보면 심마스트가 이 디자인이 데칼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프레임 디자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데칼을. 이게 다른 프레임에 뭐 데칼로만 이렇게 모양을 낸다고 하면 이 느낌이 절대 안 나오죠. 이런 부분 뭐 이렇게 디테일 같은 거 봤을 때 저는 라피에르 에어코드 아주 디자인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라피에르는 제가 에어코드도 했지만 이번에 신형 젤리우스가 나왔거든요. 젤리우스도 두 가지 다 준비를 했는데 젤리우스가 좀 이따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서벨로 S5, 스벨로, 이거는 솔직히 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명실상부 최고의 에어로 바이크라고 생각해요. 디자인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에요. 왜냐면은 프레임 형상에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뚜렷하고 성능도 그만큼 녹여냈고 이 시도되지 않았던 신기술들도 성공적으로 접목시켰어요. 이제 옆에서 보면은 처음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 좀 이거 뭐야, 이거 스템 이거 뭐야 이랬었는데, 저도 그랬는데 근데 아시죠? 이거 앞에서 보면은 핸들바가 있고 스템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스템인데, 이런 시제품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서벨로가 유일하다고 봐요. 그 용기와 그 도전 정신과 그 UCI의 제재를 이렇게 피해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조향부가 이렇게 안쪽으로 스티어러 튜브가 있고 여기 외장된 여기가 이제 포크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건데, 저는 이것도 일단은 딱 봤을 때 요 형태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봐요. 거기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물씬 들고,
거기다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약간 버건디 컬러의 이제 블링블링한 그런 색깔인데 여기는 그냥 무광 블랙으로 이런 투톤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한 이득이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랑 다르다는 인상을 확 주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는 디자인적으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것도 사실 이제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새로 나온 지가. 앞으로 서벨로가 이걸 얼마나 이어갈지, 다음에 풀체인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이미 얘네들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회사임이 드러났으니까. BMC 타임머신 로드, 되게 좀 직진성이 강조된 그런 디자인이 연출이 됐는데 딱 봐도 그냥 에어로 프레임이에요. 에어로 프레임이라는 걸 딱 한눈에 보여주고, 여기 보면은 여기 툴박스랑 뭐 물통 케이지, 프레임과 일체감을 이루는 물통 케이지가 같이 제공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에어로바이크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한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뭐 실제로 경기에서 운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툴박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BMC 하면은 임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임팩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진짜 임팩이 가졌던 그 임팩트가 저한테 너무 세갖고 BMC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포츠홈 55에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인기를 엄청 많이 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많아서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서벨로 S5랑 그런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회사는 BMC, 서벨로 뭐 이런 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너무 이 정직한 이 에어로바이크, 어떻게 보면 좀 오바스러운 직선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과거에 아주 직진성이 엄청 강조됐던 뭐 에어로드나 아니면은 리액토나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실 만한 그런 스타일이죠. 저도 사실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그리고 BMC한테 높게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이 스템의 디자인, 일체형 스템, 이 프레임이랑 일체감을 이루는 이 스템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바로 BMC 팀머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 되게 많은 프레임이죠. 수입사가 바뀌고 나서 BMC의 약진이 되게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BMC를 되게 워너비 자전거로 꼽기도 하고, 근데 이 프레임이 호불호가 좀 갈리나 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요 스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템이 몹시도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프레임이 나오면은 제조사들에서 프레임 전용 스템이나 뭐 일체형 핸들바를 내놓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는 이 스템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처럼 스템을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막 이렇게 서드파티도 쓰고 그랬던 상황과 달리 제조사에서 이제 프레임의 아이덴티티를 스템에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 포인트는 BMC의 그런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빨간 스템은 진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뭐 다른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유백색의 이 프레임에 밋밋할 수도 있는 프레임 디자인인데 이런 포인트가 엄청나게 잘 살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BMC다, 스템이 빨간색이다, BMC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브랜드가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되게 잘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되느냐. 물론 처음에는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로 굳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과정을 BMC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프레임 디자인은 프레임 형상 자체는 뭐 그렇게 엄청 독특할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래서 괜찮은 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앙키 XR4네요. 이게 거의 뭐 이거는 이제 데칼이 프레임 형상은 변화가 없는데 데칼이 거의 뭐 대격변급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비앙키 하면은 물론 체레스테 컬러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사용을 했지만 그걸 최대한 좀 절제하는 느낌이었어요. 비앙키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게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너무 못 보여줘서 안달이었던 그런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좀 많이 절제를 하면서 여기 뭐 올트라 XR4 로고도
과거에는 뭐 촌스럽게 갑자기 막 빨간색 폰트가 막 들어가 있고 좀 촌스러운 느낌도 있었는데 되게 좀 모던하게 바뀌었고. 사실 XR4 이 프레임 형상은 출시된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그래도 이게 에어로바이크에서 되게 아직은 좀 높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인기도 아직 많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에어로바이크지만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타임머신 로드 같이 엄청나게 막 직진성 쭉쭉쭉 뻗은 그런 튜빙을 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 은근하게 곡선이 계속 가미가 돼 있어요. 프레임이 계속 이렇게 물결을 칩니다. 물론 이게 좀 너무 과해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도그마 F처럼 좀 그렇게 근육질이 되겠지만, 비앙키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좀 은은한 곡선을 계속 주면서 에어로바이크지만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는 그런 프레임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XR4 하면은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CV라고 하죠. 카운터베일. 카운터베일 기술이, 와 진짜 이거는 제가 아직도 처음 시승했었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오르카를 타고 있었는데 휠셋도 좀 딱딱한 그 마르키시오 휠셋을 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시승했던 자전거가 XR4의 보라 1인가 울트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고, 타이어가 벨로플렉스였어요. 튜블러. 근데 와 승차감이, 와 별개로 이 컬러보다는 좀 이렇게 화이트 컬러가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이쁩니다. 데로사 SK 피닌파리나 모델인데요. 피닌파리나는 디자인 스튜디오예요. 뭐 슈퍼카랑 이런 회사들이랑 협업 많이 하는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거기랑 협업을 해서 만든 디자인이다 해갖고 이름이 SK 피닌파리나입니다. 이것도 사실 나온 지 꽤 된 프레임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컬러가 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뭐 카멜레온 컬러 이런 게 좀 유행이긴 한데 좀 오바해요. 형상도 뭐 그냥 무난한 에어로바이크 형태를 갖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뭐 스템은 비전의 ACR 시스템인 것 같고, 피니파리나가 사실 데로사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뭐 그런 자전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어로바이크 뭐 전형적인 에어로바이크 형태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데로사라는 특색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야 되나? 사실 데로사가 엄청나게 그런 특색이 많은 브랜드는 사실 또 아니었기도 해요. 그리고 뒷바퀴 이제 와류 줄이는 이런 디자인, 이것도 뭐 다른 브랜드들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거라서 데로사만의 특색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단 컬러는 좀 화려하지만 디자인 전체적으로 뭐 봤을 때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데로사라는 로고 자체가 이제 감성을 자극하긴 하지만 옛날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뭐 프로토스 888 막 이런 거, 그런 게 참 좋았는데 말이죠. 다음은 포커스 이자르코 맥스네요. 요 디자인 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되게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포커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캐논데일 설명할 때 얘네들도 이제 익스터널을 되게 오랫동안 좀 고수를 했고, 과거에 이자르코 맥스는 경량 자전거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때 이자르코 맥스 타시던 분들은 아직도 그냥 기변 안 하고 그냥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프레임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포커스 이자르코 맥스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자시고를 떠나서 그냥 이거 하나거든요. 에어로바이크 경량 올라운드 이런 거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걸 퉁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애매하다고도 좀 볼 수 있는데, 그냥 올라운더에 더 가까운 기암이라고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데칼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얘네도 그냥 근데 막 엄청나게 프레임 자체가 특색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포커스 자체가 원래 그랬어요. 포커스 자체가 원래 좀 프레임 자체에서 막 엄청난 독특한 시도를 한다든지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다만 이번에 좀 저는 괜찮게 봤던 거는 요 스템 부분이에요. 스템 부분. 이것도 이제 풀 인터널로 하면서 스템은 거의 이스턴인가 거기서 만든 거를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게 이 포커스 프레임과 굉장히 좀 일체감을 좀 잘 이루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적절히 호불호가 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볼 거는 이거 라피에르 젤리우스예요. 이것도 한 7월인가 8월인가 공개된 거죠.
진짜 저는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는 사실 이 전에 젤리우스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저는 그 브랜드가 자기들만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향부가 풀 인터널로 변경이 되었고, 여기 신마스트 디자인, 이거 원래 전에 젤리우스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좀 트렌드에 맞춰서 더 좀 직진성을 강조하면서도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시트 스테이가 저기 탑 튜브 중간에서 팍 이렇게 내려오는, 이 디자인이 저는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전작에서도 뭐 비슷한 컨셉이긴 했는데, 뭐 그런 컨셉을 잘 살리면서 신제품을 내놓는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페이스리프트라 그래야 되나? 풀체인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서 뭐 승차감이 좀 향상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뭐 그런 별개의 얘기고, 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페달링에 힘 손실이 있지 않겠냐. 근데 제가 뭐 힘 손실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눈에만 이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늘의 원픽입니다. 일단은 이 신마스트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색깔도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젤리우스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거든요. 컬러는 좀 약간 빨간 게 사실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빨간 게 있는데, 리들리 노아페스트, 얘네 이데칼이 아직도 공홈에 이걸로 놨더라고요. 이건 좀 반성 좀 해야 되지 않나. 공홈에 때문에 아직도 이데칼이라는 게 좀 의아하고, 와츠로 수입사가 바뀌고, 와츠에는 지금 보니까 프리즈마틱 컬러인가? 이렇게 전체를 단색으로 아까 그 데로사 보신 거 있죠? 그 느낌으로 쫙 감싼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별로 안 이뻐요. 별로 안 이쁘고, 이것도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너무 우려먹었고, 그 리들리가 갖는 상남자 이미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안드레 그라이펠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프레임이 되게 단단하다, 힘 전달이 용이하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별개로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역삼각형의 근육질 남자들이잖아요. 보면은 앞삼각은 튜빙도 다 넓이 굵직굵직하고, 근데 되게 좀 비대한 느낌인데, 여기 뒷삼각은 또 이렇게 막 얇고 이래갖고, 와, 상체는 와 이렇게 막 이러는데, 막 하체는 되게 부실한 그런 사람을 보는 그런 느낌? 뭐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사실 처음에 나 출시했을 때도 좀 별로였긴 한데, 지금 보니까 이건 너무 너무하다 싶은 그런 디자인이네요. 좀 아쉬워요. 좀 뭔가 좀 체인지를 좀 더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잘 없나 봐요 아직. 물론 뭐 성향이 이거랑 라이딩 성향이 맞다 하시면 뭐 괜찮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그런 느낌입니다. 곱등이 같다는 느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아까 노아페스트보다는 훨씬 이쁜데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랫동안 이 프레임으로 우려먹었고, 물론 디스크로 변화하면서 여기 뭐 이런 부분에 변화가 좀 있고 그렇긴 했는데, 이거 넓은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일단 처음 나왔을 때는 저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포일이 그때 당시에 16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신형 포일이 딱 나왔을 때 와, 정말 이쁘다, 너무 사고 싶다 그랬었는데, 이거 갖고 너무 오래 가니까 약간 좀 아쉽다. 굳이 이제 이 컨셉을 좀 살리면서 풀체인지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잘 하면은 스캇은 이제 약간 전통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좀 다시 좀 떡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왠지 이거를 사기에는 불안한 게, 이거를 딱 샀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사면은 사자마자 바로 신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이쁘지만 너무 오래 봐서 좀 질렸다, 그런 느낌입니다. 메리다 스컬트라, 신형 모델인데, 그냥 자전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올라운더에 에어로를 좀 가미한 그런 뭐 일반적인 다들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근데 메리다가 하니까, 아까 좀 약간 캐논데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갑자기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니까 줏대 없이 다 바꿔버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메리다는 리액토랑 스컬트라로 충분히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 올리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니까, 메리다가 했으니까 근거가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유행이 하나 있을 때 다들 그거를 따라해. 다들 그걸 따라하는데,
다른 애들은 보면은 아유 쟤들 또 저 그거 유행하니까 따라 하나 보다 그냥 그런 식인데, 메리다가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거라고 약간 맹신하게 되는 그런 느낌. 왜냐면은 뭐 과거의 성적도 지금까지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자전거 자체 성능도 굉장히 잘 뽑히고 있고, 메리다에서 기암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스컬트라보다는 리액토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앞으로는 그 리액토보다는 이 스컬트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곤 18, 아르곤 18 나이트로젠 모델인데, 이건 좀 할 얘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많이 없는 프레임이기도 하고, 일단 뭐 프레임 형상 자체도 뭐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것 같고, 뭐 자신들만의 내세울 만한 기술력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데칼 디자인 엉망이네요. 진짜. 이건 패스. 다음은 오베아 오르카. 이거 사실 프레임 형상만 보면은 평범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데칼이 참 이쁘네. 여기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카본결이 드러나는 버건디 컬러에다가 클리어를 올린 것 같고, 여기는 무광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탑 튜브를 이렇게 투톤으로 오묘하게 갔어요. 이거 아주 이뻐 보여요. 이거.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시트 스테이도 이렇게 투톤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시트 스테이 아래쪽은 유광이고 위에는 무광인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 은근한 멋이 있네요. 이거. 그래서 데카를 아주 잘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오베아가 옛날 09년도쯤에 이제 사무엘 산체스 시절, 그때는 도그마급이었는데, 지금은 좀 네임밸류가 많이 좀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한정이에요. 여전히 유럽 등지에서는 오베아 이거 되게 아주 인기 많은 프레임입니다. 오르카도 뭐 에어로랑 올라운더의 구분 없이 그냥 하나로 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오르카 에어로라고 또 새로 나왔네요. 그거 내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건 좀 신랄하게 까야 될 것 같아. 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갖고. 근데 일단 이 오르카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 거기서 데칼로 좀 살렸다는 느낌이 아주 크게 드네요. 아니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방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르카 에어로 모델이 나왔다고. 이게 바로 그 오베아 오르카 에어로입니다. 참 양심도 없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은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타임머신 로드가 있는데, 이거를 왜 양심 없다 그러냐면은, 그 타임머신 로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트라이애슬론도 고려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탈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BMC에서 자기네들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BMC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놨더니 여기가 조금 되는 시장이구나 해갖고 자기네들도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물론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디자인이 그냥 이 자전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이쁘죠. 디자인도 너무 괜찮고. 그런데 뭐 아래 여기 툴박스 달린 거, 요거 뭐 툴박스 달린 것도 그렇고, 버틀 케이지 이것도 좀 약간 일체감 있게 디자인된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타임머신 로드를 여기서 지워버릴 수는 없겠다. 볼 때마다 떠오른다. 카피캣의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너무했다. 네, 우리 사자왕 형님의 자전거, 마리오 치폴리니의 치폴린입니다. 요거 사실 치폴린이라는 명성에 비해서 인기는 없는데 가격은 비싼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자전거죠. 근데 그래도 치폴리니는 프로선 우리나라 이제 엘리트 팀에서도 종종 사용했을 만큼, 그래서 그 성능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사진상의 자전거는 AD1이라고 하는 자전거예요. 에드1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AD1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뭐 그렇게 공홈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프레임 디자인이 뭐 직진성이 많이 가미된 근육질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근육질이라고 하니까 뭐 아까 도그마 같은 거 떠올릴 수도 있는데, 도그마랑은 좀 다른 근육질, 약간 직선의 근육질 느낌. 치폴리니는 프레임 특징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런 튜빙 가운데에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여기를 그냥 곡면으로 이렇게 굴곡져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치폴리니는 항상 튜빙에 이렇게 각을 줘. 여기도 그렇고, 여기 시트 스테이도 그렇고, 체인 스테이도 그렇고, 다운 튜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튜빙을 한 번씩 더 꺾는 거예요. 이렇게 직진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느낌. 오히려 저는 여기서 캐논데일의 시스템 6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 프레임이 좀 못생기긴 했는데 그거보단 낫긴 한데, 디자인은 절제된 것 같으면서도 튀는 느낌이 공존을 해요. 어디 가서 주목받기는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렇다고 해서 좀 과한 느낌도 사실은 잘 없고, 근데 치폴린이다 라는 느낌이 딱 있네요. 후지. 후지는 보면 좀 슬퍼요. 제가 저 후지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지 자전거가 가성비도 되게 좋았고, 그렇다고 성능이 처지는 것도 아니고, 18년도 19년도에 우리나라 자전거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불황을 못 견디고 수입사가 결국에는 이제 철수를 했던 그런 이슈가 있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후지가 본사가 인수합병 이슈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 인수합병 이후에 자전거에 좀 많이 집중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각설하고 이거 트랜소닉이에요. 트랜소닉의 전 모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뭔가 SL 모델, 후지 하면은 경량 올라운더로 SL이 있었고 트랜소닉,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트랜소닉에 좀 더 기이한 플래그십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디자인을 좀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격이 너무 저렴했고, 트렌드를 쫓아서 풀 인터널 케이블 루팅도 했고, 전체적으로 튜빙이 좀 얇아지면서 가볍지만 에어로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트랜소닉이라는 이름을 딱 붙인 게 그런 거겠죠. 가볍지만 에어로를 놓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에어로 바이크의 뭐 이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디자인도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하다고 봐요, 저는. 그랬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자전거가 되어버렸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또 한 가지 장점인 게 오발을 안 썼어요. 트랙 같은 경우에는 본 트랙가 있잖아요. 후지에는 오발이 있었어요. 자체 브랜드로, 파츠 브랜드로. 그래서 옛날에는 후지 자전거에는 아무 막 울테그라를 붙여줘도 막 요거 뭐 스템 핸들바는 오발, 휠셋도 오발, 크랭크는 또 울테그라 안 껴줘, 크랭크도 오발,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오발이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좀 굉장히 낮고 인기가 좀 없는 편이어갖고, 후지 자전거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 저기 또 오발 껴놨네 이러면서. 그래서 좀 이제 아쉬움을 많이 자아냈었는데, 이제 신형부터는 이제 오발을 아예 철수시켰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무튼 좀 아쉬운 자전거, 아쉬운 브랜드예요, 후지. 팔리 RG7 모델인데 팔리답지 못하다. 일단 뭐 그냥 평범한 에어로 바이크의 모습에 약간 대롭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물론 팔리라는 그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성능도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챙겼겠지만, 팔리는 팔리만의 색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팔리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카본 공방의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게 참 없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저는 이거 좀 실망스럽고, 저는 팔리의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프레임이 알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알텀을 조금 에어로처럼 이렇게 디벨롭 해갖고 개발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에어로 바이크를 좀 뽑고 싶었으면은 과거에 팔리 ESX 같은 모델? 그거는 에어로 바이크 디자인이 되게 이뻤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쉬워요 좀. 알텀을 디벨롭했으면 좋았겠다. 네, 다음으로는 자이언트 프로펠. 우리가 흔히들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내의 시마노. 근데 완성차에서는 저는 실내의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는 자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기본기 최대, 성능도 최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물론 디자인을 보면은 디자인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프로펠만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녹아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얘네들은 이제 과거의 아성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한 15년도쯤에 그때 이제 고추펠이 유행하던 그 시절에 기암은 이제 ISP 프레임으로 10호 일체형 이렇게 프레임이었잖아요. 그때 디자인이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만은 약간 못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것만 봤으면 난 이쁘다고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과거가 너무 이뻤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이언트는 뭐 깔 게 별로 없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자이언트라는 브랜드가 갖는 이미지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스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잠깐 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좀 고꾸라지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뭐 이건 알아서 하겠죠. 최근에는 이제 자이언트는 이제 KDX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반응이 괜찮고요. 바소 디아만트 SV 모델이에요. 요번에 새로 나온 모델인데, 아까 그 BH 에어로라이트인가? 그거 소개할 때도 얘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조금 휘어진 그런 뭐 디자인? 아까 BH 에어로라이트보다는 좀 덜하긴 하네요. 근데 사진이 좀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를 왜 이렇게 프레임을 큰 거를 찍었는지 모르겠네. 네, 그렇죠. 이제 일단 스택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바쏘만의 색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었는데, 바쏘가 이번에는 그런 걸 다 쳐내고 와, 완전히 막 탁탁탁탁탁 이렇게 막 직선적인 느낌을 엄청나게 많이 가미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튜빙은 얇은데 그 얇은 튜빙 안에서 이렇게 막 이런 뭐 디테일을 좀 잘 살려낸 것 같고, 스템이 이게 풀 인터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스템이 얇죠. 제가 보니까 이게 스템이 좌우로는 조금 넓고 위아래로 이렇게 얇은 그런 알루미늄 스템인 것 같아요. 이 스템 디자인도 프레임이랑 일체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제 우리가 바쏘에 기대하는 그런 색깔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실망할 만한 색으로 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쏘가 제시하는 새로운 그런 모습,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면서 이제 바쏘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마돈이에요. 마돈은 뭐 디자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너무 과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어요. 자전거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트랙이랑 서벨로가 좀 이제 양대 산맥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신기술을 너무 잘 접목을 시키고 자신들만의 기술도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소 스피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요 앞에 헤드 튜브에 욕을 좀 많이 먹긴 했었지만, 뭐 벡터윙이라는 그런 특이한 기술도 있었고,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좋은 편이긴 해요. 에어로바이크의 교과서적인 모습도 아니면서 이제 트랙이라는 대중성 있는 브랜드, 그리고 성능도 잘 뽑아내주고 있고, 이번에 스템이 좀 약간 이게 이 사진만 이렇게 나온 건가? 제가 트랙을 잘 몰라갖고 원래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여기 이렇게 됐네. 스템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엄청나게 해쳐요. 프레임이랑 일체감이 없는 거지. 이건 좀 아쉽긴 한데, 프레임 전체적으로는 되게 디테일도 좋고 이쁘긴 이쁘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제 오너가 너무 많은 거지. 마돈을 타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는 좀 이제 제가 구매를 할 때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느낌. 네, S웍 타막, 이제 뭐 많은 분들의 워너비 자전거죠. 사실 뭐 프레임 형상이 엄청나게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그냥 흔한 올라운더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뭐 스컬트라랑 뭐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죠. 다만 저 S웍이라는 저 데칼이 갖는 그 파워, 참 저 임팩트 있어요. S웍 참 멋져요. 솔직히 말하면 저 단어가 갖는 그 임팩트가 있어요. 그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해야죠. 아마 저 데칼 값이 10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그리고 S웍에서 높게 쳐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안장이라든지 뭐 스템, 핸들바, 이런 데다가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거 되게 높게 평가해요. 저도 실제로 S웍스 프레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타본 적도 있지만 별로 그냥 좋은 느낌이 아니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S웍의 그 안장이라든지 뭐 핸들바라든지 뭐 에어로플라이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종종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파츠에 되게
신경을 쓴 느낌, 이런 거는 되게 브랜드 이미지에 좋은 거죠. 프레임 디자인은 뭐 별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타막이 뭐 대단한 디자인은 아니라고 봐요. 요새 그 신기하게 요새 옛날에는 중딩들 고딩들이 보면은 와, 걔들도 아는 애들은 알아. 막 오베아 지나가면 오베아다, 막 룩이다, 막 이렇게 아는 애들 있었거든요. 꼴라고다 막 이래 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S웍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중딩 애들이 S웍 지나가면 S웍이다 이러면서 막 지네들 픽시에다가 막 S웍 색깔 붙여놓고. 에어로드, 캐니언 에어로드예요. 일단은 풀체인지가 이루어졌는데, 풀체인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작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잘 살려간 그런 모델이에요. 사실 에어로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어로바이크 전형적인 형태를 가장 리액토처럼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런 자전거이기도 하고, 호불호가 거의 없는 디자인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좀 단점은 옛날처럼 가성비가 좋지 않다. 옛날에는 다른 거 기암 살 돈으로 캐니언을 구매를 하면은 좀 이것저것 까져갖고 한 100만 원은 또는 남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게 옛말이 돼버렸다라는 게 좀 단점이 되겠고, 에어로드는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리는 만큼 에어로바이크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번은 고려하는 그런 프레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성능도 좋지, 당시에 가성비도 좋았지. 성적, 성능, 가성비 얘기 안 한 거 뭐 있지? 윌리어 필란테는 이제 윌리어의 신모델이에요. 이제 에어로바이크 포지션으로 나온 자전거인데, 윌리어 하면은 이제 경량 바이크가 되게 유명하죠. 제로 6, 제로 7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경량 바이크로 되게 유명했는데, 필란테라는 에어로바이크 라인업을 새로 이제 런칭을 한 거죠. 일단 프레임 형상은 그냥 평범해요. 이제 크게 뭔가 자기들만의 기술력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윌리어인 만큼 에어로바이크지만 경량을 되게 강조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데칼이 좀 많이 좀 아쉬워요. 저는 약간 변신하다만 카멜레온 그런 느낌이에요. 카멜레온이 막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멈춘 거야. 근데 에러가 딱 걸려요.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막 은색, 여기는 막 검은색. 변신하다만 카멜레온, 아니면 변신 합체 중에 멈춘 건담, 이런 느낌.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2022년도에 새로 나온 이제 기암 플래그십 모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떤 브랜드는 풀체인지를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이 된 자전거도 있고, 어떤 브랜드들은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칼만 변경한 그런 모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모델만 특정해서 또 얘기한다기보다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의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 만큼 여기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또 재미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자전거 생활 최영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